민주당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를 위해서 어제 법사위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안건 조정의 카드로 맞섰는데요. 관련 발언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인권 보장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개정안 유인물까지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서영교 위원장은 안건 조정위를 구성하여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비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즉 결석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공정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해 행위를 해도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문승진 기자. 국민의힘에서 최대 90일까지 심사를 할 수 있는 안건 조정위를 들고 나왔기는 했는데 실제 가동 가능성은 그리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법사위 안건 조정위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안건 조정위를 설명해 드리면 이견이 있는 이런 법안 처리 시 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수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야 조정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바로 안건 처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의 또 조국 혁신당 의원들만으로도 이 안건 조정위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형사소송법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 조정위 출범 반나절도 안 돼 속전속결로 처리하거나 또 위장 탈당 방식을 동원해 이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를 강행하는 등 이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한 바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오늘 오전 운영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개딸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는데요. 운영위 상황도 보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보안 수사권 개딸들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인 백골단이랑 윤호개인 얘기도 자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윤석열 만들어가지고 탱크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동네 애 이름 부르듯이 윤석열이 반란. 알겠습니다. 반란 얘기는 안 했고요. 자 다시 말씀드렸죠. 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탱크로 국회를 짓밟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이라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라 기자, 그제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진 구자영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죠. 그렇습니다. 이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논의하기로 하자 구대행은 오전에 대검찰청을 통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에서 구대행은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검찰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구대행은 또 국민이 생각하는 제도 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닌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그제부터 휴가 중인 구대행은 오늘 이 입장문을 내기 위해서 사무실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에선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은하 기자, 하지만 무소속이라서 국민의힘의 양해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 조건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소속인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하고 싶어도 국민의힘 측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해도 민주당이 강제 종결시킬 경우 24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시간 내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요. 실제로 22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은 30차례 가까이 이런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바 있습니다. 네, 정홍희 의원님. 자,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그 보안 수사권 일부라도 존치를 시켜야 한다는 신중파 의원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 목소리가 그냥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 이것이 폐지되는 순간 아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문제점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1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잡혀 찍혀서 공격도 당했는데 이렇게 소문 없이 이제 그 사라진 이유 중에는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절박한 필요성과 더불어서 국회의원 개개인들로 보면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2년 후에 총선에 어찌됐든 자기가 줄을 서서 공천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이해도 지금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기는 대통령도 지금 거부권 행사를 지금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라는 일련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 교수님. 아무래도 뭐 이 지금 신중하게 입장을 돌아선 이유는 뭐 정성호 장관, 주무부처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사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아이 권력을 실세라고 하는 정성호 장관마저도 두 손을 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별 헌법기관이긴 합니다만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이야기했던 의원들이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금태섭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2020년 저희 당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때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금태섭 의원이 이걸 기권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당내에 충분한 양해를 구했다고 하면서 기권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경고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징계에 발목이 잡혀서 결국은 사실 공천이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신중파들 입장에서 여기서 더 나섰다가는 다음 총선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금태섭 사례를 생각하면서 몸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